그럼 2,500원을 안 거슬러줘. 그럼 가지고 와. 와. 그래서 안녕하세요, 규하태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유학으로 간 사람들을 위해서 비자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서류들이 복잡하니까 가끔 휴학 학원이지 이렇게 서류 다 준비하기로 유학원에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수수료가 거의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야 해. 하나씩 해야지. 3개월 전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를 안 하면은 한 달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달 반 정도 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이 비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돈 내고 하지 말고 이 영상만 보면 알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통 비자를 만들려면은 우리처럼 그냥 단기 90일 미만하고 그다음 장기 90일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여행으로 간다, 3개월이다, 그럼 비자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뭐 유학이나 아니면 뭐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수업 신청일 이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미리 하려고 4개월 전에 신청할까? 그것도 안 돼요. 프랑스는 되게 3개월 이상이라면 그럼 서류들이 상했어. 날짜 너무 길게 됐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3개월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되고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내가 언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수업이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 그 날짜부터 3개월 전으로 그냥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서류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가끔 결과 늦게 나오지. 맞아. 그래서 결과 나오자마자 시작해야 해.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좀 많은데 여기 또 면접이 있어요. 되게 이상하게. 그래서 최종 대사관 면접까지 본 다음에 내가 비자를 받는 거는 3주 뒤. 그러니까 내가 막 앞에서 서류 준비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그럼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 라고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 3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서류 리스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 비자를 신청한 거는 총 2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캠퍼스 프랑스에서 서류 제출을 하면 돼요. 영문이나 불어로 된 학업 계획서.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왜 프랑스 와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비자로 오고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일을 해. 그 다음에는 안 돌아. 맞아. 왜 와? 뭐 공부해? 진짜야? 거짓말인가? 이렇게 확인해요. 그래서 저도 학업 계획서 쓰라고 해서 이게 뭐 내가 취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학 가는 건데 왜 이런 거 쓸까 좀 약간 이상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왜냐면 유럽에서는 이민자들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 뭐 사전에 사실 다 걸러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커리큘럼 비타라고 하는데 세베가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이력서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만 이력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공부한 거에 대한 그냥 이력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는 어디까지 준비했다, 아니면 대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간단한 이력서와 그리고 여권 사본, 증명사진, 그 다음에 영문으로 된 재학 증명서, 그리고 등록증 스캔본, 그 다음에 이제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신청하는 거는 캠퍼스 프랑스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학생 비자를 들어가고 에뛰드 엉 프랑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승인이 나요. 그럼 이제 면접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 프랑스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면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다 거의 대부분 9월가 아기고 시작하지. 맞아. 그래서 7, 8월가 제일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날짜하고 계약하기 위하여 보잡해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예약하면 나. 진짜 빨리 해야 해. 그래서 내가 면접을 예약을 했으면 면접 갈 때 들고 갈 또 서류가 있는 거야. 너무 많아 너무. 어떤 서류 가지고 가야 해? 그 내가 캠퍼스 프랑스에서 업로드했던 프랑스 학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업로드한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 나 언제 얘안 했어. 프랑스에서 이거 다 줘요.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다 가지고 가야 해.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오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다 가져오세요 하면 되는데. 사실 나도 이해 안 가. 목사하세요. 목사하고 킵하세요. 맞아. 안 그러면은 그때 또 막 찾으려고 하면은 또 물어볼까? 이거 어딨니? 왜냐면 사본이 되는 게 있고 원본을 제출하는 게 있어가지고 원본 제출해야 되는데 카피본 갖고 갔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면접을 못 봐서 다시 또 시작해서 면접 날짜 다시 잡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별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사실 생각보다 그냥 한국어로
그냥 뭐 프랑스 왜 가요? 뭐 프랑스 약간 압박 면접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언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아 프랑스 어디 학교 왜 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프랑스 가요? 여기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 프랑스 여기 가면 되게 좋을 거예요. 프랑스는 할 수 있으세요? 라고 그냥 한국어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이제 프랑스어로 그래도 프랑스로 가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불어로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뭐 못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공부하기 위해 가니까 맞아. 못하는데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프랑스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하고 그 프랑스가 왜 가는지도 조금 이상하니까 이거 힘들어지 맞아. 뭐 자기소개해서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 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몇 문장이라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끝나면은 가 등록증이라는 걸 주는데 거기가 이렇게 스탬프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이 도장 찍어준 거를 잊어버리면은 비자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진짜 큰일 나니까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캔버스 프랑스에서 업로드를 하고 면접을 예약을 해서 면접 서류를 가지고 면접까지 봐가지고 도장까지 찍었어. 이게 1단계고 이제 2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서 이제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 그래서 이거 도장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진짜 비자 신청을 하자. 이제 캠퍼스 프랑스에서 면접을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대사관에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캠퍼스 면접이 안 끝났는데도 얘를 신청을 하면은 거절 사유가 되니까 먼저 캠퍼스 면접을 끝내고 3일 뒤부터 가능해요. 프랑스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가면 그만큼 이제 그만큼 있어. 그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그럼 면접 보는 후에는 그러니까 면접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대사관 면접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밖에 안 돼. 참 참. 근데 사실 나 프랑스 하긴한데 프랑스 세컨드 답답해 나한테. 그치. 이거 알지? 나는 그래서 진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일하는 프랑스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싶어. 어떻게 하루 생활하는지. 일 안 해. 정리를 하자면 캠퍼스 프랑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죠. 아까 승인을 받고 면접 보러 가기 위해서 서류를 또 갖고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도장을 찍히면 대사관 면접을 봐야 되고 대사관 면접 갈 때 다시 또 서류를 또 가져와야 돼. 그럼 어떤 서류 대사관에서? 여권하고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장기 비자 신청서. 이제는 진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비자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 신청서에 들어갈 사진. 그리고 캠퍼스 프랑스에서 그 가등록증에 도장 찍힌 서류. 이게 없으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그러니까 영문으로 한부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혹시 취업이나 뭐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내가 한 달 정도 머문다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 그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살 거다라고 하면은 넉넉하게 한 1,200만 원 정도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있었어? 난 있었지. 그때 당시에 하는 거니까 뭐 서류 위해서 너무 큰 목돈이니까 1,000만 원, 1,200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돈에 잠깐 넣어놓고 이거를 발급을 받고 다시 이제 돌려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사실. 그리고 비자 신청 수수료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50유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이 50유로 내는데 이게 유로로 내는 게 아니라 한국 돈으로 내야 돼. 그 10원 단위까지 1원 단위까지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카드로 갔네? 카드가 현금이야 무조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7,500원이야. 근데 5만 원밖에 없어. 그럼 2,500원을 안 거슬러줘. 잠깐 이거. 그럼 가지고 와. 와. 그래서 진짜 도둑이야. 와. 일 안 해. 근데 나 돈을 낼 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다 들고 왔어. 지금 다시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거 왜 이렇게 또 많아. 사실 나도 한국에 갔을 때 비자 준비 있었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실제로 유학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뭐 아주 사소한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 그 프랑스 도착하는 후에 뭐 해야 해? 그것도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안 끝났어 아직. 2탄에서는 프랑스 간 다음에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잠시만 대사관 가는 후에는 다 했어서 그럼 몇 주 후에 여권 다시 받아야 해? 그 스탬프하고? 3주. 3주 뒤에는? 그러니까 내가 3주 동안 외국에 또 못 가. 그치. 그냥 다 끝난 다음에 3주는 버려야 되는 거야.
저는 미리미리 해가지고 했는데도 실제로 비행기 타기 전에 한 4일 정도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학생 비자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프랑스에 도착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학생 비자 무사히 잘 받고 그 남은 돈으로 프랑스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